저는 삼성에 대해서 의견을 바꿨어요. 저는 삼성전자 관련해서는 5가지 정도의 체크 포인트가 있다. 그래서 이제 그 포인트가 만약에 정말 긍정적이다라는 쪽으로 결론이 난다고 하면은 삼성전자가 최근에 그래도 올해 들어 좀 오르긴 올랐습니다. 네, 예, 오르긴 그래도 올랐습니다. 조금 올랐죠. 네, 올라서 네. 5만 원대 중반. 네. 네. 또 굉장히 의미는 있는 것 같아요. 네, 의미 있는 거예요? 네, 네, 그래서 뭐 추가적인 어떤 자사주 매입 소각도 이야기 네. 나오고 네, 하기는 합니다만 싸기는 싸죠. 네.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이게 참 매력적으로 지금 사야 될 때라고는 못하겠는데 그렇다고 해서 뭐 팔라고 하기도 뭐하고 참 네. 애매한 주가. 네. 지금도 그 위치입니까? 저는 삼성에 대해서 의견을 바꿨어요. 어? 네. 이거 썸네일. 아니 왜냐면 그 예전에 삼프로 TV 나가셨을 때도 네. 그렇고 네. 삼성전자 이제 뭐 3등입니다 이랬잖아요. 네.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제? 그래서 이제 하이닉스만 현재까지는 좀 좋았던 장이었고요. 그리고 실제로 지금 하이닉스의 경쟁력은 계속해서 유지가 되고 있고 네. 삼성의 경쟁력이 없는 것도 사실이에요. 네. 근데 이제 주식이라는 부분은 그러니까 좋았던 애가 계속 좋은 거랑 안 좋았던 애가 좋아지는 그쵸, 그쵸, 거랑 이 두 가지를 비교해 보면은 안 좋았던 애가 살아나는 게 주가 반응은 드라마틱하다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거든요. 이제 그런 측면에서 그냥 하이닉스는 그냥 1등 하던 애가 그냥 똑같이 1등 했네. 약간 이런 느낌이라고 예. 하면은 삼성은 엄청나게 1등 하던 애가 갑자기 막 떡락을 했죠. 떡락을 했다가 네. 그래도 이제 경쟁력이 어찌됐든 회복되네. 이런 부분들이 확인이 된다고 하면은 다시 한번 주가 측면에서는 기대해 볼 만하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저는 삼성전자 관련해서는 5가지 정도의 그 체크 포인트가 있다. 그래서 이제 그 포인트가 만약에 정말 긍정적이다라는 쪽으로 결론이 난다고 하면은 저는 상당 부분 재평가 가능하다라고 상당 수준으로 재평가 가능하다 이렇게 바라보고 있는데요. 5가지 체크 포인트. 네. HBM HBM은 당연히 들어갈 테고. 네, 들어가긴 하는데 네. 뭐 그 포인트 중에 하나인 것 같기는 한데 네. 막 엄청 기대감이 크진 않아요. 그래요? 네. 그러면 5가지 체크 포인트는 어떤 겁니까? 그래서 일단. 이제 맨 처음에는 이제 파운드리 사업이 워낙 조금 좀 참담한 수준이었었기 때문에 네네네. 그러니까 가동률도 너무 낮고 하는데 아까 얘기했듯이 뭐 피지컬 AI, 뭐 자율주행 뭐 이런 쪽이 되면서 이제 자율주행과 관련된 칩 같은 것들에 대한 수요가 좀 예. 빠르게 증가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대표적인 업체가 이제 테슬라라고 예. 얘기할 수가 있겠는데 테슬라에 대한 수주 기대감이 조금 생기고 있는 것 같아요. 예, 비메모리 관련 파운드리 사업에 있어서. 파운드리 네. 고객사로 테슬라를 유치하는 네, 것. 네. 네. 그래서 이제 그 뉴스가 뭐 한 3월 예를 들어서 한 3월 4월 정도에 만약에 우리가 확인 가능하다고 하면은 가장 단기적으로 주가를 좀 올릴 수 있는 모멘텀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이제 이런 생각이 좀 드는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파운드리 사업의 어떤 수주라든지 어떤 수주 증가 가능성 이 부분이 이제 첫 번째 포인트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고요. 테슬라랑 뭐 삼성 파운드리랑 뭐 3, 4월에 뭐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 자율주행과 관련된 이제 칩을 이제 만들어야 되는데 네. 그 칩에 대한 수주 가능성에 대해서 이야기가 좀 되고 있는 것 같아서 만약에 그게 된다고 하면은 기대감 주가적인 측면에서 좀 모멘텀이 될 수 있을 것 같다. 이제 이런 생각이 좀 드는 것 같고요. 네. 두 번째는요? 네.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지금 원비 쪽에서 어떤 그 디램의 경쟁력이 이제 하이닉스에서 엄청나게 뒤처져 있는 상황이라고 보면 될 것 그러니까 같거든요. D램 생산 라인 네. 1A, 1B. 예, 1A, 1B, 1C 이렇게 나갔을 네. 때 1B가 지금은 메인 공정이라고 보면 될 것 같거든요. 예. 근데 이제 1B에 대해서 따라잡을 가능성은 거의 뭐 희박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미 망했어요. 그래서 1B 공정은 이미 망했고, 예, 다만 이제 향후 주력이 될 수 있는 1C 네. 에 대해서 이제 그런 뉴스를 보셨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삼성이 이제 재설계할 수도 있다 반도체를. 맞아요. 이제 고 재설계에 해당되는 게 원C에 해당되는 부분이거든요. 원비는 기술력으로 그냥 봤을 때. 빠르게 좀 어떻게 축소시켜 그래서 버리고. 지금 이제 원비 같은 경우에는 재설계를 하고는 있지만 기본 바탕을 건들지 않은 상황에서
일부 보완 설계를 하고 있는 상태이고요. 그러니까 원시 같은 경우는 아예 초기부터 재설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서 그게 한 5월이나 한 6월 정도 되면은 그러니까 결과에 대한 이야기가 좀 나올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뭐 5월, 6월 정도 됐을 때 이제 원시 설계가 되게 잘 됐다. 네. 우리 분량도 많이 떨어지고 수율도 올라간다라고 얘기를 하게 되면은 다시 한번 삼성전자에 대한 반도체에 대한 경쟁력을 다시 한번 되짚어 볼 수 있는 계기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되게 중요한 이슈가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원시 설계가 되게 중요한 게 HBM4가 또 원시 베이스로 기본 설계가 될 걸로 보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원비는 망했다라고 얘기를 했지만 HBM3도 이미 망했어요. 삼성전자는. 네. 그래서 이미 그냥 되돌릴 수 없는 상황이 됐거든요. 네. 근데 이제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3E 8단 그리고 지금 주력으로 삼고 있는 12단 그리고 이제 16단까지 얘기를 하지만 삼성은 16단은 우린 없다라고 얘기를 해요. 네. 그러니까 HBM3는 아예 버렸다. 이렇게 보는 게 맞을 것 같고요. 근데 HBM4에서 승부 보자. 그래서 이제 원시에서 설계가 제대로 되면은 내년에 HBM4를 만들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은 삼성전자의 디램 사업부에 대해서 좀 재평가가 가능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걸 좀 지켜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약간 이제 높이뛰기 선수가 한 네. 2m 20까지는 계속 실패하다가 네, 안 되겠다. 그냥 2m 한 40 뛰어버리자. 네, 이거 하는 거네요. 그렇죠. 그게 되는 거죠. 아. 근데 이제 그거는 뭐 리스크는 분명히 있고 예. 이제 기존에 이제 원비도 잘 못했었는데 원시 잘할까? 약간 저는 아직까지도 그런 의문이 있기는 해요. 다만 정말 그게 얘네가 그걸 리커버했다라고 하면은 상당히 중요한 이슈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세 번째가 혹시 네. HBM입니까? 두 번째가 이제 HBM도 포함되어 있는 포함되는. 거죠. 네. 근데 HBM도 이제 후공정에 네. 이것도 이제 공정을 좀 바꿔야 되는 그런 네. 이슈가 좀 있잖아요. 패키징을. 네, 그렇죠. 그것도 포함해서. 그거 다 포함되어 있는 부분이죠. 그러면은 세 번째는 뭡니까? 체크 포인트 세 번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올해 1분기, 2분기까지는 이제 레거시 디램에 대해서 업황 회복에 대한 기대감은 없어요. 근데 이제 2분기 말 정도 되면은 이제 기존의 이제 디램 캐파를 HBM으로 예를 들어서 하이닉스 같은 경우나 뭐 이제 전환 투자를 하게 되잖아요. 예. 그러면 이제 기존 캐파가 자연스럽게 줄어드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게 뭐 레거시 디램의 수요가 막 엄청나게 증가하고 뭐 공급을 엄청나게 좋아져서 한 부분이 아니라 자연 감소분만으로 재고가 감산처럼. 줄어들고 감산 효과를 낼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2분기 말경 됐을 때는 이제 레거시 디램에 대한 업황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좀 생길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만약에 레거시 디램이 회복이 되면은 기존에 이제 삼성은 HBM을 잘하고 있었던 게 아니기 때문에 그쵸. 어차피 그냥 전반적인 메인 비즈니스는 레거시 디램에 맞춰져 있었다라고 보면 되거든요. 그러면은 회복되는 폭도 뭐 상당히 좀 기대할 수 있는 부분이 좀 존재한다. 캐파도 하이닉스에 비해서 더 크고 하기 때문에 옛날처럼. 네, 맞습니다. 옛날에 그 왕좌를 그걸로 차지했듯이. 네. 네 번째는 뭡니까? 그래서 이제 네 번째 같은 경우에는 아까도 잠깐 언급했지만 예. 이제 CXMT에 대한 제재 가능성이 예. 만약에 제재를 한다라고 결정이 됐을 때, 그러니까 이제 미국에서 블랙리스트로 등재를 한다라고 했을 때는 이제 레거시 디램 회복하고 동일한 아이디어인 거죠. 이제 삼성하고 하이닉스 둘 다 좋아지는데 특히나 뭐 삼성전자가 조금 더 영업 레버리지 효과는 더 나올 수 있는 부분이 있으니 삼성한테는 충분히 중요한 이슈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고요. 다섯 번째는요. 다섯 번째는 이거는 가장 불확실한 부분인데 예. 이제 내년, 그러니까 올해, 그러니까 중순 이후에 정말 이거는 알 수는 없지만 예. 만약에 정권이 바뀌고 예. 새로 들어서고 그리고 이제 새로 들어선 정부가 이제 주가를 좀 부양시킬 의지가 있어서 아하. 그래서 이제 상법 개정안을 아하. 이제 통과시킨다라고 예. 하면은 전체적인 시장의 리레이팅이 가능한 부분이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이 부분도 아직 불확실한 부분이 있지만 삼성에서 이제 우리도 좀 정신 차리고 시장의 이야기를 좀 듣겠습니다. 그 시장에서 요청을 했던 이제 파운드리 사업에 대해서 이제 아하. 분사를 좀 하겠습니다. 이제 우리 정신 차리고 시장의 의견을 받아들이고 다시 한번 노력하겠습니다라고 했을 때는
리레이팅 가능성이 좀 존재한다. 아, 그래서 이제 상품 계정은 전체적인 시장에 이제 외국인 투자자들의 신뢰도가 좀 돌아오면서 외국인들이 돌아오면은 아. 삼성전자부터 사겠죠, 사실은. 그렇죠, 예. 그렇죠. 그러다 보니 이제 삼성전자가 조금 수급적으로 개선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만약에 이제 비메모리 사업을 분사시킨다라고 하면은 이제 굉장히 한 가지 좋은 모멘텀이 될 수 있겠죠. 아, 회사가 좀 많이 바뀌었구나. 음. 이제 투자자들도 좀 신경 쓰고 투자자들의 의견도 좀 귀 기울이고, 그리고 뭔가 새롭게 뭔가 하고자 하는 의지를 드러내는구나라고 생각할 할 거기 때문에, 아하. 다만 이제 이 다섯 번째 부분은 좀 불확실성이 가장 크죠. 그쵸, 사실. 그쵸, 이거는. 이제 순위로 봤을 때는. 네. 네, 다만 이 다섯 가지 스텝을 만약에 삼성이 꼬박꼬박 이제 넘는다, 보여준다면. 네, 보여준다, 이렇게 됐을 때는 저는 지금 한 5만 원대 중반 주가가 한 8만 원까지도 갈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바라보고 있고요. 요거는 이제 그 네. 5만 원에서 5만 네. 5천 원 올라왔다고 해서 이거 이거 담배꽁초전을 바닥에 지져버려야 되나 이 고민하시는 분들에게는 네, 네. 일말의 희망이 됩니다. 네. 또 그리고 이제 이제 삼성전자를 만약에 삼성전자가 8만 원 간다, 네. 그러면은 지수는 3천을 훌쩍 넘겠죠. 그러니까 사실 지금 따져보면은 개별 종목 장세가 지금 엄청나잖아요. 지금 뭐 네, 엔터 네. 앞에서 얘기한 것도 화장품, 엔터, 뭐 조선, 방산 뭐 난리가 났는데 반도체 그것도 네. 하이닉스만 이제 침울한 상황인데 네, 이게 네. 나아지면은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지금까지는 어떻게 보면은 반도체에 있어서는 하이닉스만 실적도 좋았고 주가도 좋았어요. 그러니까 이제 삼성전자는 옆으로 기고 있었지만 이제 하이닉스는 바닥 대비했을 때 20% 이상 반등했던 상황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그 상황이 좀 역전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여전히 잘하고 있고 실적도 단기 실적 계속 좋을 거고, 하지만 주가적인 측면에서는 중장기적인 아이디어가 약간 훼손된 부분도 있고, 이제 상대적인 매력도에 있어서 삼성이 치고 올라오는 부분도 있고, 감안했을 때는 그러니까 잘하는 1등이지만 주가는 좀 재미없을 수 있겠다. 근데 다만 삼성은 못하고 있었던 애가 그쵸. 개선되고, 만약에 그 5가지 허들이 있다고 했을 때 이걸 막 하나씩 둘씩 해가지고 5단계를 다 깼어, 다 넘었어, 그러면은 이제 주가는 그냥 드라마틱하게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다만 이 5단계의 허들을 넘으면서 좀 부러질 수는 있겠죠. 1단계 넘었는데 두 번째 단계에서 좌초했네, 실패했네, 세 번째 단계는 넘었네, 이런 부분들을 좀 지켜보는 게 이제 삼성전자 올해 전 1년 이제 연간 주가를 봤을 때 가장 중요한 이슈들의 어떤, 저는 이게 시나리오다. 네, 시나리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요거 하나하나 네. 길목 지키기에도 네. 될 테고요. 네. 다 적으셨죠? 안 적은 사람 노트 꺼내세요. 다시 한번 불러드릴게요. 체크포인트 5 삼성전자에 대해서 첫 번째는 이제 피지컬 AI를 비롯한 파운드리 신규 수주, 네. 뭐 테슬라를 비롯한 네. 한 3, 4월 뭐 이런 이야기도 해주셨고, 그리고 원C 공정에서 재설계 후에 경쟁력이 올라오는가. 네. 그러니까 이게 또 5개월 정도. HBM4에 네. 기반이 된다. 5, 6월이요? 그 정도의 이제 결과가 나올 걸로 좀 보고 있어요. 오, 시기까지 좋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DRAM 업황이 회복되는 거, 그리고 네. 자연스럽게 그것도 2분기 말경. 요건 네. 2분기 말이에요? 네. 디테일하신데요. 오늘 맥이냐 딱딱 잡힙니다. 지금 허준 선생님 지금 오늘 거의 신기 올랐어요. 네. 그리고 중국 CXMT 제재 네. 가능성 네. 뭐 그것도 상반기에. 상반기. 네. 그리고 맨 마지막이 가장 불확실하다고 일단 전제는 해주셨고요. 네. 뭐 새로운 정보가 만약에 이제 들어선다면 주가 부양 의지, 선법 개정, 그로 인한 릴레이팅, 네. 외국인 수급 개선까지, 그리고 분사. 분산, 까지. 파운드리 분산까지도. 네. 그거는 이제 하반기. 네. 다 적으셨죠? 네. 너무 좋습니다. 금융사 얘기를 좀 해볼까요? 왜냐하면 이제 네. 2024년 스타 주식 중에 하나가 은행 주주사였습니다. 네. 뭐 KB금융이 2배 올랐으니까 말 다 했죠. 네. 근데 최근에 실적 발표 이후에 주가가 좀 상처를 받았어요. 음. 생각보다 주주 환원이 많지 않네? 네. 이게 많이 하는데 너무 기대치가 너무 많이 올라갔던 건지, 물론 네. 이제 주가도 많이 올랐었으니까, 아니면 실제로 조금 이제 여력이 없는 건지 어떻게 봐야 됩니까? 근데 이제 미세 조정은 뭐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는 부분이 있고요. 이제 네. 기존에 이제 좀 정책 자체가 좀 서프라이즈 했다 보니 이제 기대감이 너무 높아져 있었고, 거기에 비해서 추가적인 서프라이즈를 못 줬네, 좀 더 저는 가깝다라고
바라보고는 있고요. 네. 다만 이제 금융지주사를 대체할 수 있는 게 있느냐를 보면은 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정도의 어떤 자사주 매입 소각을 계속 해줄 수 있고, 그리고 이익의 안정성도 높고, 그리고 시가배당률도 뭐 예를 들어서 6%뭐 이 정도까지 맞춰줄 수 있는 회사가 있나를 보면은 여전히 예를 들어서 예금금리 같은 경우는 최근에 많이 떨어졌다고 그쵸.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3% 정도 수준이라고 얘기를 하면은 뭐 그거에 비해서 뭐 월등히 높은 수준의 어떤 리턴을 기대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니 예. 저는 여전히 그래도 투자할 만한 가치는 있는 것 같고 그걸 대체할 만한 대체제가 많지는 않다 보니 뭐 너무 실망할 필요는 없지 않나 정도의 생각은 드는 것 같아요. 약간 이제 포트폴리오 투자하시는 분들 입장에서 배당주도 한 켠에 좀 담아놓고 한쪽은 네. 완전 성장주도 있고 뭐 이렇게 하실 수가 있는데 네, 그 중에 밸류업을 담는다면 네. 은행지주사만한 거 없다. 아, 그렇죠. 그리고 뭐 아까 말씀드렸던 뭐 상법 개정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돼서 외국인 투자자들 좀 돌아온다라고 하면은 은행주도 많이 사거든요. 이제 그래서 그런 쪽에 이제 수급도 추가적으로 알파 기대할 수 있는, 그러니까 밸류업이 된다고 했을 때는 이제 은행주들도 뭐 추가적으로 주목받을 수 있는 부분이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다만 이제 이건 개인적인 아쉬움이긴 한데 이게 금융주를 좀 대체할 수 있는 게 이제 저는 리츠라고 생각하거든요. 아하. 근데 이제 리츠가 우리나라 리츠들이 좀 제 역할을 못 해주고 있는 것 같아요. 그 부분이 너무너무 아쉽다. 이제 이런 생각은 좀 드는 것 같고요. 약간 리츠가 이제 그룹사 유동성을 지원해주는 하나의 창구 막 이렇게 네, 돼버려서. 그게 조금 나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특정 뭐 예를 들어서 뭐 그룹사에서 이제 뭐 어떤 특정 사이트를 개발을 했어. 예. 근데 이제 요거를 유동화해야 돼. 그러면 이제 요거가 이제 좀 높은 가격에, 그러니까 뭐 다르게 표현하면 이제 적정 가격에 이제 리츠에 이제 넘기는 거고. 거의 그냥 예. 중복 상장시키는 거죠 뭐. 그래서 이제 그 이제 상장된 리츠 같은 경우는 유상증자해서 또 이제 그걸 또 사주고 뭐 이런 것들이 반복되다 보니까 약간 리츠에 대한 신뢰도가 좀 많이 떨어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이 너무 아쉽다. 왜냐하면은 금융주랑 비슷한 컨셉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하. 버는 거에 거의 90% 이상을 배당을 해야 그렇죠, 되는 그렇죠. 구조이기 때문에 원래는. 뭐 시가 배당률 봤을 때 뭐 한 7%대 이렇게 이제 안정적인 노후 수익을 거둘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네. 그 부분이 제 역할을 못 해주고 있다 보니 너무 아쉬운 마음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리츠도 이제 앞에 앵커가 뭘로 붙어 있느냐가 되게 네. 중요하잖아요. 네. 좀 어떤 뭐 그룹사보다는 차라리 이제 금융사가 운영하는 리츠 차라리 이게 나을까요? 아, 독립사가 훨씬 나은 것 같아요. 독립사. 네. 네. 왜냐하면 이제 그룹사 리츠 같은 경우에는 아까 얘기했던 그런 유혹들 더 많이 느끼는 것 같고 실제로 그런 액션도 더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근데 뭐 애초에 그 목적 자체로 그룹사 네. 부동산 유동화할 목적으로 만들어진 리츠니까요. 네. 그래서 앞에 그나마 이름에 뭐가 이제 붙어 뭐 있는지 그룹사 걸 안 가져와도 되는 이제 운용사가 음. 이제 운용하는 리츠는 상대적으로 나은 것 같은데 음. 근데 다만 이제 M사가 하는 거는 별로 안 좋은 것 같아요. M사가 뭐지? 아 요즘 리츠를 안 봐가지고. 네. M사가 붙으면 일단 안 좋습니다. 아 그래요? 네. 뭔지 찾아보겠어요. 아 왜냐면 저도 이제 한동안 리츠를 잊고 살아가지고. 네. 네. 근데 운용 능력이 좀 떨어진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좋습니다. 그리고 12월 그때 격월 이건규 시간에 네. 화장품 섹터에 대해서는 이제 업체별로 차별화가 나타난다 말씀을 네. 해주셨거든요. 네. 그거는 지금도 마찬가지일까요? 업체별로 여전히 차별화가 되고 있고요. 그래서 업체별로 이제 상반기까지는 그냥 무차별했어요. 다 좋았어요. 24년 상반기까지. 그렇죠. 2024년 상반기까지는 다 좋았는데 3분기부터 이제 실적이 이 업체별로 좀 다르게 나타나기 시작을 했었고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기대감은 조금 낮아진 건 사실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상반기 때 미국에서 좀 지나치게 좀 많이 가져갔던 것 같아요. K-뷰티를. 물량을. 그래서 이제 그게 이제 먼저 땡겨갔던 것들을 좀 소화시키고 이런 시간들이 좀 필요했던 것 같고요. 약간 거기서도 그럼 사이클이 만들어지나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한번 땡겨가서 재고가 있으면은 이제 추가 발주를 좀 늦게 한다라든지 좀 선적을 좀 늦게 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3분기, 4분기 때 발생을 했던 것 같고요. 그래서 전체적인 아이디어, 예를 들어서 이제 인디 브랜드 확산, 온라인 확산, 그리고 미국의 수입 증가 이런 부분들은 여전히 살아있기는 하지만 그게 이제 계단식으로 가는 게 아니라 약간 진폭을 겪으면서 이제 성장하는 구조였구나
지나고 보니 이제 그런 반성을 좀 하게 되는 뭐 그런 부분들이 좀 있었고요. 다만 작년 하반기 때 실적이 안 좋았기 때문에 네. 이제 조금 편해지는 거는 올해 하반기가 될 것 같다. YOY로 네. 봤을 때. 작년 상반기 때 실적이 워낙 좋았었기 때문에 거기에 실적에 대한 불안감이 여전히 올해 상반기까지는 존재하는 것 같고 그러다 보니 하반기 되면은 이제 하반기를 좋게 보면 상반기 내에 뭔가를 노려봐야겠죠. 네. 뭐 2분기 내에는 어찌됐든 그런 기업들을 좀 찾아봐야 될 것 같긴 하지만 당장은 주가 탄력을 갖기에는 좀 한계는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은 좀 드는 것 같고 그리고 작년이 이제 미국이 메인이었다고 하면은 이제 조금씩 이제 유럽 중동 이야기 하는 기업들도 조금 나오기 시작을 한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미국만 바라보는 게 아니라 유럽이나 이제 중동 뭐 이런 쪽으로도 이제 넓혀갈 수 있는 업체가 있다고 하면은 좀 더 좋을 것 같기는 하다. 다만 올해 상반기는 지난해 이제 기저가 워낙 높기 때문에 당장은 좀 계속 부담은 있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은 드는 것 같아요. 그게 주식 측면에서도 그렇고 기업 경영 차원에서 그게 참 어려운 거죠. 네, 한국에서 좋았는데 과연 일본에서, 미국에서, 또 유럽에서, 중동에서 근데 네. 그것도 전년 동기 대비로 또 얼마큼의 성장, 네. 또 그 성장률이 또 더 클 수 있을 것이냐. 근데 이제 이거는 이제 경영자나 회사 측면에서 봤을 때는 뭐가 문제인데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우리 실제 이 정도면 잘 네, 나온 거 아니야? 막 계속 이렇게. 잘 되고 있고 우리 아이디어로 가고 있는데 다만 이제 분기적으로 뭐 1분기 좋을 수도 있고 2분기 나쁠 수도 있는 거 아니냐라고 당연히 생각할 수 있는데 투자자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로스를 생각을 해야 되고 이게 얼마만큼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계단식으로 올라가냐 이런 부분들을 중요시 할 수밖에 없는 게 이제 주가 반응이 워낙 크다 그쵸, 보니까 그쵸. 예, 그런 부분이 있지만 전체적인 아이디어는 여전히 이제 우상향 쪽으로 가는 건 맞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근데 다만 굉장히 차별화된다. 네. 정말 많은 섹터를 우리가 챙겨봤네요. 혹시 이야기 못한 것 중에 더 그밖에 짚어봐야 될 섹터 어떤 게 있을까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 이야기하고 싶은 부분은 네. 이제 조금 의외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예. 이제 대북 관련주도 좀 봐야 되지 않을까. 야, 이제. 거의 월간 그 격월 이건규 그 25년 2월호가 그 레전드 편 되겠는데. 네. 대북 관련 주면은 이거는 어떤 뭐 대선까지도 염두에 둔 그거는 아니면은 아니고요. 이제 트럼프와 트럼프 김정은. 대통령이 결국에는 이제 김정은 이제 위원장을 만나지 않을까. 이제 본인도 그렇게 얘기하고 있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계속 운은 띄우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트럼프가 뭐 가자지구를 비롯해 가지고 이제 북한 이제 해안가를 개발해야겠다. 뭐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고 있어서 특히나 이제 북한 같은 경우는 이제 원산 지역에 이제 대규모 이제 해안을 개발해 놓은 상태이기는 해요. 근데 이제 그 시설 자체가 뭐 엄청 깨끗하진 않은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은 러시아랑 중국인들만 이제 방문이 가능한 구조이기 때문에 되게 횡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이제 만약에 이제 그 원산 지역을 이제 전체, 그러니까 다른 국가에도 계속 다 오픈한다. 우리나라에도 오픈하고 미국에도 오픈하고 여러 관광객을 받는다고 하면은 외화벌이 수단으로 되게 나이스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트럼프 같은 경우에는 이제 김정은한테 좀 세워주면서 이 훌륭한 이 관광 자원을 개발해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한다고 하면은 이제 뭐 추가적인 개발 가능성 이런 부분들이 어느 때보다 높아진 것 같아요. 예, 그래서 관련된 기업들을 안 가져가기에는 상당히 아쉬울 것 같긴 하다. 그게 이제 실제로 그 기업들이 정말 수혜를 볼지 얼마만큼 수혜를 입게 될지 이런 부분들은 불확실하고 실제로 될지 안 될지 모르겠지만 가장 확실해 보이는 거는 만날 것 같다. 첫 번째. 그리고 두 번째는 만났을 때 무슨 얘기 할 것이냐를 봤을 때는 결국에는 계속해서 운을 띄워왔기 때문에 이제 북한의 동해안 쪽이 해변이 되게 좋다, 아름답다 이런 얘기들을 뭐 트럼프 대통령이 계속 해왔기 때문에 결국에는 그 이야기를 하게 되지 않을까. 그러면은 기대감으로 이제 뭐 이제 확실해 보이는 것들이 있잖아요. 결국에는 관세를 우리나라 이제 무조건 짚고 넘어갈 거다라는 부분이 확실하듯이 북한을 만나려고 한다는 것도 저는 확실해 보이는 것 같기는 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포트에서 이제 비워가기에는
뭐 이제 뭐 이벤트 드리븐으로 성격으로 가져가기에는 뭐 조그만 섹터로서는 괜찮지 않을까 이런 생각 드는 것 또 같아요. 얼마 전에 트럼프 대통령이 그 팔레스타인 가자 네. 지구를 네. 중동의 리베이라처럼 만들겠다. 네. 거기다 리조트 지으면 되지 않느냐. 그렇죠. 네. 약간 되게 이제 좀 벙찌기는 생뚱맞긴 합니다만. 한데, 네. 근데 그렇게 어마어마한 이야기한 사람이 뭐 원산에다가 해안 네. 개발하자는 얘기 못할까 네. 싶기도 하고. 그거는 충분히 가능하고 현실 가능성이 저는 꽤 높다라고 보고 있어서 이 가자지구 네. 이야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 현실성이 더 높아졌다고 볼 수도 있네요. 네, 그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약간 걱정되는 건 대북 관련주는 거의 다 이게 너무 테마성 아니야? 막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네, 이른바 재무 그렇죠. 구조 안 좋고 막 이런 네. 애들 너무 많고. 네. 요거는 그럼 어떻게 발라서 봐야 되겠어요? 근데 어찌됐든 과거에 주도적인 역할을 했던 업체가 경험이 있기 때문에 결국엔 주도권을 가져가게 될 확률이 높은 건 사실인 것 같아요. 이미 어떤 네. 북한 쪽 어떤 개발 관련해서 레코드를 가진 네. 기업. 네. 그리고 이제 그 개발권이 있느냐라는 부분에서 논란이 있을 수 있긴 하지만 그래도 이제 과거에 그런 개발권을 가졌던 경험이 있는 회사 같은 경우에는 뭐 어찌됐든 우선적으로 고려가 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참 애매한 게 남북 사이가 많이 안 좋은데 뭐 앞으로는 네.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러면 이제 그 기업들이 미국 기업이 와서 지을 것인가? 그건 아닌 것 같고 일본 기업이 와서 지을 것인가? 네. 아닌 것 같고 네. 모르겠네요. 중국 뭐 기업 거기에 대해서는 그런 확실히 불확실성이 있어요. 음. 예. 말씀하신 대로 어떤 업체가 언제 정말 개발에 나서고 이런 부분에 대한 불확실성은 있지만 한 가지 확실한 거는 만날 것 같고 개발에 대한 이야기가 나올 것 같고 그러면은 거기에 대한 기대감은 주가에 이제 선반영될 가능성이 높고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는 확률적으로 접근했을 때는 좀 그래도 꽤 확률이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갖고 있고요. 저희도 뭐 외교 전문가들과도 뭐 대담 몇 번 이렇게 여러 번 했습니다만 뭐 북미 정상회담에 또 우리가 빠져서는 안 될 테고요. 네. 그렇죠? 예, 당연히 또 우리도 같이 해야 되는 거고. 사실 그거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북한과의 우리나라의 관계 개선은 아니고요. 그냥 미국과 이제 북한과의 어떤 딜 이제 그런 쪽으로 저는 접근을 해야 되지 않을까. 철저하게 이제 실리를 보고 네, 네. 좋습니다. 좋습니다. 와 오늘 2025년 2월 격월 이건규 정말 알찬 내용 많았습니다. 그 참고로 참 지난달에 저 YG 클럽 나오셔서 세미나 네, 진행해 네. 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아, 예. 그 세미나는 이제 지금도 YG 클럽에서 다시 보실 수 있으니까요. 고정 댓글 확인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건규 대표님이 명언을 남기셨습니다. 나는 어릴 적부터 건물주가 꿈이 아니었다. 네. 건물이 있었기 때문에. 농담이고요. 해서 세미나 내용도 들으실 수 있고요. 우리 르네상스 자산운용 이건규 대표님 증식의 허준 오늘도 맥을 잘 짚어주셨습니다. 그러면 4월 호 때 또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대표님. 감사합니다. 아유 고맙습니다. 고생했습니다. 네. 아유.